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메이트 영어 강사 박범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도죠. 올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총평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하게 될 학교는 이제 청로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어쨌든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모의고사의 비중을 확 낮추고 교과서의 비중을 확실히 높였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7지문 곱하기 2, 총 34지문이어서 사실 문제수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당연하게 보였지만 교과서 두 과에서 16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 모의고사는 14개인데 교과서는 16개를 이제 출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의 입장이 분명하다라는 거겠죠. 이따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라고등학교 2학년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총평은요, 요거예요. 익숙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 시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매우 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를 내신을 대비하면서 교과서도 대비를 하고요. 당연하게도 뭐도? 모의고사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라고등학교 이제 입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16문제를 교과서에서 모의고사를 14문제에서 출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이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 적은 범위에 대해서 왜 어떻게 16문제나 출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하게도 변형이 이루어졌을 거다 라고 예측했는데, 사실상 어떤 느낌이었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GPT를 돌리신 건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지문을 만들었어요. 비율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거의 한 8개, 9개 정도가 새로운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소재는 딱 봤을 때 좀 어디서 봤던 건데,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나왔는데 앰비버트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뒤통수 맞은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출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크게 유형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였는데, 하위권 친구들에게 약간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유형들은 사실상 원래는 이제 흐름 문제예요. 뭐 순서 삽입 무관한 문장, 혹은 빈칸 추론이 변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총 4가지 유형에서는 사실 점수를 좀 따셨어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모의고사하고 교과서 문제에서 순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인 즉슨 외부지문이죠. 외부지문에서 순서를 풀었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한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건문 영작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빈칸 추론 유형이었는데 서답형 2번이 외부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청라고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제 공부할 친구들과 공부가 조금 불안한 친구들이 조금 극명하게 가르겠다. 어떻게든 피지컬 싸움을 조금은 시켜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위권 친구들에게도 그러면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영어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래야 너네들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출제 유형들 좀 봤고요. 유형별 특징인데요. 사실 이제 유형별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제대로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암기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유형은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유형에서는 사실 크게 변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청라고등학교의 문제점이었던, 그 아이들의 문제점이었던 요양문 40번 모의고사의 요양문 역할 문제 같은 유형에서는 이제 문제가 총 원래는 2문제 혹은 3문제였는데 1문제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요양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단어를 어렵게 주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오답률을 높이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그러지 않고도 오답률을 많이, 한마디로 평균 점수를 조금 낮출 만한 포인트들이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 4년 전, 5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청라고의 이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타 학교들 이 영어가 조금 어렵고 청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청라고등학교 수학 그렇게까지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어 또한 난이도가 좀 급격히 향상했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08년도 학생들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혹은 본인이시거나 할 텐데 08년도 그 전에 07년도 친구들의 이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를 풀었을 때에는요, 사실상 그냥 문제의 짜임새가 너무 좋았어요. 간결하고 깔끔했고요. 근데 이제 06년생들, 그러니까 현재 이제 20살 친구들이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시험이었을 때에는 보게 되면 지금의 난이도와 매우 조금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청라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수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모의고사가 아닌 교과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때에 대한 피지컬,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구조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상 교과서를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교과서 그냥 본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총 16문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지금 간단하게 보이거든요. 그 외에는 16문제 중에 한 10문제 이상 자체가 다 외부 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암기에 의존하는 영어 실력 향상보다는 비내신 기간 동안에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에 의존해서 영어를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옛말인 것 같고요. 정확한 이제 어휘, 정확한 단어, 정확한 해석, 구문 해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해석은 되는데 내용 이해가 안 가. 라고 한다라는 건 그냥 무작정 직독직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난 지금 단어가 부족해서 해석이 안 돼. 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진짜 이번 한 5월 혹은 이제 짧은 한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 특징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성적별 공부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적이 다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건데 물론 이제 서술형 부분 점수 체크하고 서술형 체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점수에서는 아마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5점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공부량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살짝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국어랑 수학이랑 혹은 타 과목들에 비해서는 공부의 시간을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지문을 암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그 모든 전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필기해 가면서 베끼면서 암기하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고난이도의 지문들을 조금 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 외부 지문이 여러분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5점에서 100점 친구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 지문이 처음으로 본 지문들이 나왔을 때 무작정 해석부터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일단은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셔야 하는데 고난이도의 지문을 접하면서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빠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80점 이상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틀린 유형이 아마 객관식에서는 한두 개 정도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한마디로 산업형 유형에서는 이제 부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2점수대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칸 추론형뿐만 아니라 조건 영작형, 사실상 작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쓰는 유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라고등학교는 서술형에 대해서 점수를 가르는 게 극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 영작하는 거, 조건 영작하는 거,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당연한 얘기를 쓰려다가 말았는데 실수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정확히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 볼게요. 70점에서 85점입니다. 아마 서술형에서는 반타작했을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은 객관식에서는 한두 개 틀리고 서술형은 아예 못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뭐 가장 또 중요한 기본 어휘량을 상승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있었던 상위권의 친구들은 지문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판단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얘가 이제 어떤 이제 관계대명사로서
설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정의가 뒤에 있는 내용과 똑같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70점대의 친구들 혹은 이제 80점 초반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나 이거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 일단 그냥 읽어보자.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형 문제 풀이를 통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가 동일한 얘기예요. 많은 학원에서 변형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돼요. 사실 되니까 풀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그 근본, 그 문제, 왜 그런 변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풀고 외부 지문에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천천히 해석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제 70점 미만인 친구들의 이제 성적을 좀 볼 건데요. 포인트를 볼 건데 저는 좀 넓게 잡았어요. 50점에서 70점으로 잡았습니다. 객관식 한 4개 혹은 5개 정도 틀렸을 것 같고요. 서술형은 거의 손을 못 대거나 암기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어야 해요. 선생님 약간은 암기가 필요 없다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기본적인 빈칸 추론, 변형되지 않은 빈칸 추론, 순서, 삽입 등 혹은 무관문 등 암기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용 이해. 이 내용 이해는 왜 중요하냐면요. 대입학이라고 하는 주제 제목 문제가 있죠. 많은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이가 수업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대입학을 못 풀까요? 이건입니다. 어휘 문제예요. 사실상 내용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지문을 보자마자 이거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자기 말로 한글로 풀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선지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입학과들까지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7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단어 자체에서 무너져서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이 점수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얘는요, 어머님, 어휘, 혹은 친구들, 어휘라고 하는 이 유형, 이제 대입학에서의 선지 어휘는요, 비내신 기간 동안에 지루하겠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을 꼼꼼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아이들은 이제 문장을 풀어봤을 때 친구가 이거 해석해볼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내향, 좋아요, 선호해요. 약간 이런 정도로만 마무리가 됩니다. 감에 의존하는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 해석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하위권 친구들인데 50점 미만의 친구는 가장 중요해요. 어휘부터. 기본적인 어휘예요. 지문에 있는 어휘 알아야 되고요. 선지에 있는 단어의 어휘도 알아야 되고요. 지문에서 그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해석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의 해석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문에 있는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에는 일단 집착하지 않으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구문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냥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걸 여쭤보시냐면요. 학원에서 교재가 나갔을 겁니다. 혹은 프린트가 나갔을 거예요.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뭐 주말간에 물론 이제 휴식하고 쉬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한번 아이들을 불러와서 학원에서 주었던 교재에다가 아이가 별표 쳐놓은 문장을 해석해볼래? 아들 이거 해석해볼래? 딸 해석해볼래? 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친구들 50점 미만의 친구들은 아마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조금 지양하는 바이고요.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 사실 확인용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었을 때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위한 판단의 용도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혹은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 상담해 주셔도 조금 좋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명언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굉장히 조금 단호하고 엄격하게 많이 대하는데 사실상 마음이 굉장히 좀 저도 여리거든요. 그래서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예요. 그래서 해석은요,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용기고요. 끈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한 번 봤어요. 그렇죠? 이제 수행평가, 기말고사까지 최종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이번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성적이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ailure is not fatal.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 주잖아요. 그렇죠? 계속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용기를 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러닝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네, 총평 마쳤고요. 명심하십시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러닝메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상으로 2025학년도 4월에 시행되었던 청라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이상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